안녕하세요. 제62회 전산회계 2급 실기편 풀이를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이번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특이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항상 우리가 강조해왔던 중요한 패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우리가 회사 등록 메뉴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청남 상사네요. 자, 수정할 게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청남 상사 상호명 맞고요. 대표자명 강청남 맞고 개업 연월일 2010년 1월 25일 맞고 사업장 소재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업태 도소매까지 맞고요. 종목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다 그죠? 잠시 후 확인합시다. 그리고 세무서 용산 세무서인데 서초로 돼 있네. 요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소재지 봅시다. 소재지 아하 서초구로 돼 있네. 용산구인데 그러면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목에서 조명기구로 돼 있네. 요거를 컴퓨터 및 주변 기기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고쳐봅시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100범로 250 그리고 세무서는 서초가 아니라 용산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자, 수정사항이 모두 끝났으면 종료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닫아주시고 그러면 문제 2번 풀어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자 혹시 뭐가 다른가 우리 분석해서 고치면 되겠네요. 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까지 맞네요. 받으러움, 아하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네. 그리고 미수금 그리고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까지 맞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만 원인데 320만 원으로 돼 있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임차보증금 1,500만 원 맞고 그러면 자산 쪽에서 두 군데 고쳐야 되겠네. 일단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입력하자. 그래서 컷을 여기 두고 F2키 눌러서요. 대손충당금 자 여러가지 대손충당금 중에서 받을 어음에 대한 것이다. 자, 개념 과목 선택해 가지고 금액 얼마였습니까? 27,000원이었네. 27000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이 아니고 230만 원이었다. 자, 고친 후에 차변 합계가 8500700 오케이 맞구나. 자 대변 쪽 뭐 고쳐야 되는지 볼까요? 외상 매입금 맞고 지급 어음 맞고 미지급금 맞고 예수금 아하 예수금이 78만 원 아니고 87만 원. 자 단기 차입금 맞고 자본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 합계가 8500700 오케이. 그리고 대차 차익이 차이가 없다. 오케이. 잘 고쳤나 봅니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 문제 3번 봅시다. 신규 거래처인 그린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코드 번호는 3002 여기서 3002 그리고 그린 상사 동시죠. 유형은 동시로 되어 있으니까 고정값인 동시로 하고 자 오른쪽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입력해 보면 되겠네요. (215) 02 123 44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김그린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업
주소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0괄호 열고 박달동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완료되겠네요. 자, 입력 완료됐으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요. 자, 2번 청남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을 수정해라 이 말이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첫 번째 외상 매출금에 관한 거래처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영동 상사 210, 부광 상사 230, 대한 상사 220인데 200으로 돼 있네. 220만 원으로 고치고 차액이 0. 오케이, 잘 고쳤구나. 확인할 수 있고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뭐가 고쳐야 될까? 동래 의류 160인데 660 돼 있네. 1600000으로 고쳐주고 대일무역 640000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1월 상사는 그대로 맞고 그리고 차액은 0. 그럼 맞게 수정 잘 했나 보다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 자, 문제 4번 우리 일반 점표 입력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7월 1일 전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강 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수표로 받고, 즉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이지 뭐, 그죠?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미수금이지. 처분하는 자동차 취득원가는 1,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분 당시 225만 원이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자, 대변 먼저 입력해야 되겠지. 1단계 대변의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를 대변으로 적는다. 1500000 그리고 2단계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는다.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 개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금액이 2250000 그리고 뭘로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200만 원 받은 겁니다. 차변에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현금 2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현금, 나머지 300은 미수금으로 차변에 미수금 300만 원. 자, 거래처를 미수금은 어디에 대한 걸로? 부광상사에 대한 걸로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자, 그러면 대차 차액이 얼마 생깁니까? 7750000인데 마이너스니까 차변이 크다 대변이 크다? 현재 대변이 크다고.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니면 이익을 넣는다. 차변에 넣으면은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넣어야 되겠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손실로 금액을 넣어주면 되겠다. 금액 7750000은 자, 플러그로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엔터키 쳐서 그냥 넘어가면 완료되어 버립니다. 자,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다. 자, 2번 8월 7일 성일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회수 못하게 됐답니다. 대손 처리하라.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66,000원이랍니다. 전형적인 대손 확정 붕괴다. 그죠? 8월 7일. 자,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날라갔다. 어디에 대한? 성일전자에 대한 거. 얼마가?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일단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없앤다. 뭐에 대한 거?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계정 강화를 써라. 그죠? 109로 넣어야 되겠네. 자, 금액은 얼마에 있었다고요? 66000 있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 93400은 자연스럽게 뜬다 그죠? 플러그 금액으로서. 그럼 엔터키 쳐서 넘어가면 완료되어 버립니다. 3번 8월 15일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 원 중 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을 보내는 형식으로, 즉 대변의 당좌 예금을 기록하고, 자 나머지 20만 원은 당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한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지급했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급 어음으로 적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주된 영업이 아니면서, 주된 거래 활동이 아니면서 어음을 끌어줬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자 차변에 요 두 금액 합한 50만 원, 30만 원과 20만 원 합한 50만 원을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를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답니다. 자본적 지출하면 요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분석 끝났네. 아하, 어음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라면,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라면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한다. 자, 8월 15일. 자,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 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어디에 대한? 세련 튜닝에 대한 이걸로 2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요 두 금액 합한 50만 원을 차량 운반구로, 자 이렇게 기록하면 분계가 완료되겠네요. 자 문제 4번 8월 24일 영동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을 약속기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되어서 외상 대금의 3%를 할인받고, 이게 뭡니까? 매입 할인이지 뭐, 그죠?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답니다. 자,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입 할인은 우리가 상품 취득 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할인 대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말고, 물론 이론상으로 그거 써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매입 할인 계정 과목으로 써달라라고 명시를 딱 한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상품 말고 반드시 매입 할인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월 24일 분개해 봅시다. 자, 일단 외상 매입금이 얼마 없어집니까? 400만 원 없어지는 거죠. 부채인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적어줌으로써 없어진다. 외상 매입금 어디에 대한 외상 매입금입니까? 영동상사입니다. 영동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4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 매입 할인 여러 개 중에서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적어야 되겠죠. 상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 할인이니까 자 이쪽 금액으로 400만 원 곱하기 3% 얼마입니까? 400만 원 곱하기 3% 12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120000. 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 보통 예금. 자 388000은 플러그로 자연히 뜨니까 엔터키 쳐서 넘어가면은 완료되겠습니다. 문제 5번 9월 4일 목포 상사의 매출 계약 8월 26일에 한 요거에 대해서 판매 가격 500만 원의 상품을 이제 인도했답니다. 넘겨줬다. 자,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중, 자, 계약금이란 건 뭐였겠습니까? 물건 넘겨주기 전에 미리 받은 것, 선수금이었겠다. 그죠? 선수금 50만 원 차감한, 자, 이제 450만 원을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 4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고, 즉 받을 어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죠. 9월 4일입니다.
자, 전형적인 매출 거래다. 그죠? 대변의 상품 매출. 자, 다시 F2키 눌러서 상품 매출.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비용 부채로 잡혀있던 대변에 있는 금액을 차변으로 없애주면서 선수금 누구에 대한 목포 상사 50만 원 없애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300만 원은 받을 어음으로 목포 상사에 대한 나머지 금액 150만 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목포 상사에 대한 이렇게 입력해주면 완료되겠네요. 문제 6번 9월 21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되 거래처를 그 BC 카드로 적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해서 구입하고 60만 원은 본사 경리부 직원한테 줬답니다. 그럼 뭐다고? 복리후생비로.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접대를 위해서 거래처 직원한테 그 홍삼 세트를 줬답니다. 그럼 뭐라고? 접대비라고. 됐죠? 자, 9월 21일. 자, 대변의 미지급금 어디 무슨 카드? 카드 회사. 카드 회사가 세 가지 중에서 BC 카드였네.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자,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우리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여러 가지 접대비 중에서 우리는 800번대인 813번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되겠네요. 문제 7번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즉 2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줌으로써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짜리 중에서 200만 원을 그렇게 결제했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음을 끊어줬다. 즉 지급 어음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이죠. 자,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자, 차변에 자, 상품을 매입하면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처리하면 되겠네. 차변에 상품.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줬다.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어디였다고요? 청주 상사였다고.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어음으로.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춘천 상사. 자, 이렇게 기록하면은 입력이 완료되겠네요. 자, 문제 8번입니다.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금, 즉 받을 어음 500만 원을 만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 아하, 어음의 할인. 어떤 계정 과목? 아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떠오르면 되겠다. 자, 당연히 이러한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할인료가 얼마였습니까? 155000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그러네요. 10월 23일. 자, 일단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없애주게 되겠다.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인천 상사. 금액이 500만 원. 없애주고 대변으로 적어서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적어주면 되겠다. 155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뭘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금액 4845는 플러그로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넘어가면 완료.
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 4번 완료했고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0월 18일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천만 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은 것입니다. 요거 요새 자주 출제되는 형태다. 그죠? 차입금으로 돈 빌려면서 2천만 원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는 형태. 자, 요거를 묻고 있네요. 10월 18일 분계 봅시다. 10월 18일 분계 보니까 자,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그 2천만 원 전체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뭐라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고쳐줘야 되겠고. 그리고 보통예금이 지금 2천만 원 전체가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은 1이라는 아무 숫자는 임의 숫자를 쓰고 자, 추가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자 비용. 선이자로 얼마를 뗐다고 했습니까? 이자를 50만 원 뗐다고 했습니다. 50만 원 차감돼 가지고 2천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된 금액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의 숫자 1 적어놨지만 이제 정체가 뭐다? 요거 우리가 스페이스바 통해 가지고 플러그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커서 여기 두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죠. 그러면 아하 2천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한 1950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수정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1월 17일 남선 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만 원의 현금 지출이 누락되었다. 우리가 물건 팔면서 운반비 나왔다. 뭡니까?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된다. 현금으로 줬답니다. 이게 아예 입력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 뭐 추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지 뭐. 11월 17일. 자, 아무런 분기가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방금 말한 그 분기 아닌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해당 거래에 대해서 분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새로 추가 입력하면 되는 거지. 차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여러 가지 운반비 중에서 우리는 800번대 코드를 적어주면 되겠다. 금액 얼마 했다고요? 3만 원. 그리고 요게 현금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완료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결산 정리사항 문제입니다. 자, 1번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응업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서 15만 원만큼은 내년에 해당하는 분들이래. 그래서 이자 수익을 좀 줄여주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자 수익이라는 대변에 인식되어 있는 수익을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자 수익을 그만큼 15만 원만큼 줄여주고 요거에 대해서는 대신 부채로 기록한다는 거죠. 뭐라고?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우리의 부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결산 정리사항이니까 12월 31일 날짜 선택한 후에 차변에 이자 수익을 없애준다.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한다. 자, 2번 12월분 영업부서 직원급여 25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 등은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뭡니까? 직원급여를 다음 달 5월에 줄 거야. 그런데 올해 12월 31일 결산일에 발생주에 근거해 가지고 미리 인식하고 싶다는 겁니다. 뭘까요? 돈은 내년에 줄 거지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자, 아직 돈은 안 나왔지만 비용을 인식한다.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한다. 25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아직 돈 안 나왔지만 우리의 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 2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차감할 세금 이런 건 뭐냐고요? 나중에 실제로
돈을 250만 원 그 급여를 줄 때 250만 원 전부 다 주지 말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차액 금액인 230만 원만 현금으로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때 얘기고 지금 미지급 비용 잡을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정보라는 거죠. 혼란을 주기 위한 정보였죠. 자, 그러면 자, 입력합시다. 차변에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급여 중에서 우리가 800번대 급여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금액은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죠. 250만 적어주면 되겠다. 우리 물론 정답에는 미지급금도 정답으로 지금 인정되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공부할 때 정확하게 구분했다 그죠? 미지급 비용은 내년에 주기로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금 오늘 당장 줘야 되는 그 계약이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한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이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란 계정을 쓰고 미지급금은 사실은 원래는 오늘 주기로 했어. 올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미안 내년에 줄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구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3번 평화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12월분 이자는 2월 5일에 납부할 예정이다. 내년 5월에 이자를 주기로 했답니다. 자, 연 이자율은 6%고 이자는 월할 계산한답니다. 11월까지는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12월 거에 대해서만 뭔가 결산 분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달치 이자를 구해가지고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뭐. 자, 그러면 2천만 원 원금에 대해서 1년에 6% 주기로 했거든. 근데 한 달치라면 1년 중에서 12분의 1만큼만 주면 되겠다. 요 금액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0.06은 120만 원 나오네. 나누기 12는 1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10만 원에 대해서 자, 내년 1월 5일에 주기로 했지만 발생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10만 원만큼 올해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돈 아직 안 나왔지만 비용 인식한다.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인식하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2번과 마찬가지로 미지급금도 정답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미지급 비용이 더 정확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기말 재고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은 1340000원이다. 단 회계 처리할 때 차변, 대변 대신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사용해서 입력해라. 전형적인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네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봅시다. 합계잔액시산표 열어서요. 12월 31일입니다. 자, 열어서 상품 계정 금액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상품 총 계정 원장의 왼쪽에 즉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155580000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창구에 남아있는 1340000원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겠지. 그러나 주의할 점 보자. 우리 재고자산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 말고 매입 할인이란 금액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전표 입력할 때 매입 할인 건이 하나 있었지.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상품 계정 과목 말고 매입 할인 계정 과목 써달라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매입 할인 계정 과목 썼지만 실제 성격 뭡니까? 상품 취득원가의 차감 항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 1558000에서 바로 1340000 빼는 것이 아니고 요거 120000 12만 원을 먼저 여기서 차감한 후에 다시 이걸 빼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매우 좋은 문제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원가에 대한 논리가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매번, 거의 매번 출제가 되거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똑같은 스타일로 문제 출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입 할인이라는 게 상품의 지도원가 차감 항목이라는 거, 그 개념 또한 중요하니까 그걸 같이 결합해가지고 매입 할인이 있을 때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내보았다는 겁니다. 매우 좋은 문제로 생각된다. 자, 그래서 155-580-000에서 매입 할인을 빼고 다시 여기서 134-00-0001을 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계산됩니까? 155-580-000 마이너스 120-000 마이너스 134-00-000은 142-060-000이네요. 142-060-000 되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살짝 시험지에 적어 놓고 자, 점표 입력을 해봅시다. 자, 차변 대신 결산 차변 적어달라고 했죠. 5번 결차 해가지고 상품 매출 원가 142-060, 142-060-000 그 다음에 결대로 해가지고 상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142-060-000 맞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합계장시산표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합계장시산표로 자, 조회 세로 고침을 눌러본다. 그러면 자, 요걸로 합계장시산표 열어가지고 조회 F2키 눌러서요. 자, F12 눌러서 자, 세로 고침 눌러보면 상품 금액이 바뀌어 있겠지. 아하, 132-520-000으로 바뀌어 있다. 당황하지 말자. 그죠? 132-520-000에서 12만 원 빼면은 134-00-000 나올 것이다. 아하, 이제 맞게 입력됐겠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산 문제까지 완료됐고요. 자, 문제 7번 우리 조회 문제 봅시다. 자, 1번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이 금액은 얼마일까?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이거 뭘로 보면 됩니까? 월별 금액이 얼마다 딱 나와 있는 총계정 원장 보면 제일 좋겠지 뭐. 그러면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몇 월부터 1월부터 3월까지로 비교하면 되겠지. 1월부터 3월까지. 자, 복리후생비에 해당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찾으면 되겠다. 복리후생비 811번이네. 자, 811번. 이렇게 열어보면 자, 1, 2, 3월 월별 금액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잔액 말고 차변요 그 달이 발생액 금액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은 3월이고 가장 작은 달은 1월이니까 두 금액의 차이 금액 구하면 되겠네. 1037 050 마이너스 316 230은 얼마입니까? 720 되겠네요. 자, 그렇게 적어주면 1번 문제 완료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 말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증가했는가? 자, 일정 시점의 금액을 전기 말과 비교한다. 뭡니까? 재무상태표가 제일 좋잖아. 재무상태표는 작년에 얼마였고 지금 현재 얼마다 비교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자, 총계정 원장은 일단 닫고 재무상태표 열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말 현재, 몇 월 말 3월 말 현재 3월 말 현재 유동부채랍니다. 유동부채 금액의 합계가 자 50870인데 작년 금액은 30670이잖아요. 요 금액 차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50870 마이너스 30670은 20200 나오네요. 20200
200 000 이렇게 하면 완료되겠네요. 자, 3번 3월에 지출된 수도 강렬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건 얼마인가? 자, 일정한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게 얼마다? 나온 거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열어서 몇 월달? 3월달. 그럼 월개표로 그냥 바로 열을게요. 3, 그리고 3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 중에서 수도 강렬비, 수도 강렬비면 판매 관리비 있겠네. 수도 강렬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강렬비 자체의 금액은 계정 과목 금액은 3월 달에 301000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대체 분계, 다른 계정 과목과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게 요 금액이고 실제로 현금 나온 건 얼마다고? 16,000원 되겠다. 그러면 답은 16,000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62회 실기표현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중요한 패턴들 계속 등장했죠. 유형자산의 처분, 그리고 우리가 수표를 당좌 수표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라면 그걸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런 전형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 출제되고 왔고,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면 아하, 매출 원가에 대해서 거의 매회 출제되는 요 문제 스타일이 이번에는 특이하게 매출 할인을 섞어가지고 지금 출제됐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우리 유체보건데 앞으로 매출 할인 그리고 매출 에너리와 환입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매출 원가 문제가 계속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상으로 실기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